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하며 160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인구 유입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공공성사를 지을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차장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주 서원보건소도 이런 경우였는데 의회 지적으로 주차장을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3년 전 충북 희망원이 폐쇄되고 원생들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보금자리를 잃은 원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하며 16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타지에서 순유입되는 인구보다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인데요.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의 인구가 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59만 5,058명으로 지난 2019년과 2020년 돌파했던 160만 명 선이 2년 연속 무너졌습니다. 도내 출생아 수도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충북은 지난 2013년 13,000여 명이 태어났지만 10년 새 7,500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인구 6천여 명이 감소했지만 전입과 전출에 따른 인구 증가분은 5천여 명에 그쳐 1,215명이 순 감소한 것입니다. 충북의 고령화 시대는 타 시도보다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1만 6천여 명, 충북 인구의 19.9%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1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뚜렷한 해법은 요원한 게 현실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올해부터 출산 육아 수당을 신설했지만 현금성 정책이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충청북도는 해외 사례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돌봄 휴가, 투자 유치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등 분야별 정책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시책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 출생 육아 수당과 더불어서 같이 다른 정책들이 같이 가줄 수 있을 때 저희 충북의 인구 늘리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 인구 16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오송 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금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업무 대행사들이 조합장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인데 경찰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주 금요일 오송 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조합 관련 2개의 업무 대행사로부터 해당 조합장에게 10억 원 이상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경찰은 실제 조합장 관련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수상한 돈 흐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업무 대행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가운데 경찰은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직원들의 진술과 증거물에 대한 사진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업무 대행사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은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들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이 대가성을 갖고 금품을 받을 때 성립하지만 경찰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장은 공무원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 대행사들이 사업의 편의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면 대가성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품들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거친 뒤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들을 모두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합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민주당 소속 청주시 의원 20명이 김병국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회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김 의장이 부적절한 수의 계약을 맺게 했고 업무 추진비 또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신임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불신임 의결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의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데다 민주당 임정수 의원이 불신임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공청사를 새로 지을 때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몇 년 후에 주차장이 부족해질 것을 알고도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에 문을 연 충북대병원 호흡기 질환센터. 충북도 등의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당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각한 주차난에 부딪혔고 8년이 지나 요즘 250억 원을 들여 지하 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신축 절차에 들어간 청주 서원보고서도 이처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차장을 최소화해 설계할 예정이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다가 많이 노력은 했으나 예산 문제가 수반이 돼가지고 법적 대수인 75면 정도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만 110여 명에 하루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만 600여 명. 이대로라면 보건소가 새 건물로 옮겨가도 지금보다 대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의회에서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서원보건소 지하 주차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입니다. 75대를 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 주차면 수만 확보하려던 정주시는 의회의 지적이 나온 이후 지하 주차장을 포함 150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어차피 이왕 질 거면 100년을 위해서 진다고 생각한다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청주 흥덕구청사를 비롯한 상당수 공공청사에 지하 주차장 설치를 외면해 왔습니다. 충북대 호흡기센터나 서원보건소 사례를 보듯 몇 년 후에 후회가 없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3년 전 충북 희망원에 거주하던 33명의 원생들은 결국 시설이 폐쇄되면서 다른 시설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당시 원생들이 희망원 앞에 텐트를 치고 노숙하며 집을 되돌려달라고 애원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그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21살이 된 A군. 3년 전 희망원이 폐쇄돼 18년 동안 평생 살아왔던 집을 한순간에 잃게 됐습니다. 다른 시설로 옮겨야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인데 떨어져 지내는 거니까 신경은 안 써도 얘가 오늘 뭐 했는지 옆에 있어야지 안심이 됐는데 흩어지고 나니까 애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충격도 잠시, 희망원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세심한 관심 덕분에 새로운 보금자리에 쉽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20살 이후부터는 자립해야 한다는 걱정이 컸지만 보육교사들의 응원과 시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옮겼던 시설에서는 다 네가 좋아하는 거 뭐 하는 거 해가지고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줘요, 최대한. 희망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학원을 다니거나 뭐 자기가 원하는 꿈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적이 일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원생 B군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자신들의 미래는 시설 종사자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냥 전 시설에 있었을 때 못 배운 것들을 다른 시설 오면서 좀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학원 다니거나 이런 게 좀 많이 없었거든요. 지원이 없다 보니까 다른 시설 가면서 학원 다니고 다른 원생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뭔가 우리 인생이 좀 더 폈다? 애들이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집에서 못하게 막았으니까 제 친구들은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원생들이 원하는 건 그저 시설이 목적대로 정상 운영되고 사회에 나가서 다른 누구와도 똑같이 평범하게 지내는 겁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전국의 비슷한 시설에서 또 다른 상처가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거는 저희 집 아니잖아요. 뭐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지원을 해주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CJB 박원입니다. 단지 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원 295명은 감사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주관 연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사 73명도 이번 논란이 교육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며 출강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윤건현 교육감이 책임지고 즉각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혁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생명인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식재산권인데요. 이런 권리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충북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스타트업 업체가 만든 복합 재난구조용 에어 캡슐입니다. 기존 4명이 투입되던 피난기구와는 달리 바퀴를 이용해 혼자서도 구조와 이동이 가능합니다. 불에 타지 않는 소재와 보호덮개로 2차 피해를 예방했고 부력을 이용한 해양 구조에도 용이합니다. 신생업체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허청장상 등을 받았습니다. 충북 지식센터의 도움을 받아 국내외 특허 출원은 물론 미국 등 해외 수출길도 열렸습니다.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었는데 해외 의료기기 인증이나 그리고 해외 특허권 취득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IP 나래를 통해서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지식재산권. 신생업체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상용화를 위해 충북 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을 의미하는 IP 나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2개 신생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32개 국내외 특허와 5건의 상표 출원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한 투자 유치만 26억 원에 달합니다. 창출된 IP를 가지고서 IP 금융이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충북 지식재산센터는 올해도 충청북도와 특허청과 협력해 신생업체의 창업과 지식재산권 창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중부내륙도시 연계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과 경북의 지리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문경과 괴산, 상주와 보은, 영동을 묶어 관광 클러스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륙 지역의 낙후를 막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며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자신이 주도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도민 공모를 통해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절대 돈을 들여 용역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도청 직원들의 의견과 도민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막 위에 도시를 만드는 역발상으로 라스베이거스와 두바이가 탄생한 것처럼 충북 도정도 담대한 구상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충주의 중학교 신입생 재배정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이 충주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학부모들은 성명을 내 충주교육지청이 301명의 아이와 학부모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며 교육장과 담당 직원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적법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 업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중학생 배정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대학교 차천수 총장과 교직원 일동이 525만 6,767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주 금천동 시온성교회 고갑순 목사와 성도 일동이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남주동 해장국 본점 빈영욱 씨께서 각각 3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이건호 씨 40만 원, 청주 가경중학교 1학년 학생 일동 10만 5천 원, 안경나라 사창점에서 10만 3천 10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함께 이달 말까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160여 건 제작해 유포한 22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7명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뒤 이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중 한 명을 만나 3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 충북의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진천군의 인구는 오히려 101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니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인데 충청북도도 진천군의 사례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